한참 안 거쳐리고 그래서 수행 정진 중이신데 저희들이 찾아뵈서 다시 송구스럽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저희들이 서남을 와서 찾아뵈니까 참 영축산이 아주 아늑하게 둘러싸여 있고 참 수행 전진하기 참 좋은 도량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그 유명한 해마다 들꽃 축제가 열리는 그 서남이라고 생각하니까 참 감개무량한데요. 좀 서남 소개를 좀 해주시죠. 서남의 고려 충수광 때 충순대사께서 이제 서남을 창건했다고 합니다. 네. 그 이후로 이제 쭉 내려오다가 요 한 몇 년 전에 한 20년 전에 제가 큰절에 있다가 서운함으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까지 머물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 이 사찰이 위치한 장소 자체가 그 아주 산수가 수려하고 네. 그 말 그대로 명산대찰이거든요. 그런데 이 주위에서 야생화가 또 영축산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야생화에 대한 인식들이 많이 없을 때인데 앞으로 자꾸 종자도 이 희귀 멸종돼 가는 그런 종자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존하고 또 이 사원에 야생화를 많이 손을 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연을 감상할 수 있고 그거로 인해 가지고 금묵자흙으로 이 야생화를 보면서 또 불심을 일깨워 나가는 그런 도량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했습니다. 네. 금년 들어서 벌써 6회째 축제가 열렸었죠. 예. 뭐 많은 분들이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땠습니까? 예, 많이 다녀갑니다. 예. 우리가 대중포교를 불교에서 많이 생각하는데 도심에서 물론 포교가 많이 절실하고 산사 깊은 곳에서는 통상 기도나 또 뭐 강경이나 또한 이런 참선이나 정진 쪽으로 많이 하고 산사 깊숙이에서 포교로 하는 데는 여건이 조금 열악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여기에 이제 이 들꽃을 많이 손을 보고 이 들꽃 축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과연 이 깊은 산사에서도 대중포교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기독교 교회 버스들이 지금 많이 오고 있고 천주교에서도 많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유치원 이런 초등학교 이런 학교에서 이 자연학습차 들꽃 보러 많이 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종교의 사람을 오라 해도 잘 오기 힘들고 오라 할 그런 것도 잘 명분도 없고 하는데 이 들꽃을 많이 깎아 놓으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많이 오는 걸 봐서 자연스럽게 포교의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참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넓게 만들어주는 그런 큰 역할을 해주는 것 같은 생각을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느끼게 됐는데요. 사실 뭐 저희들이 도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옛날 어릴 때 그 참 길 옆에서 보던 그런 들꽃들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저 여기 와서 보니까 참 옛날 생각도 소록소록 나고 참 정겹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께서 이런 큰 그 계획을 하셨을 때는 어떤 계기가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역시 그거래요. 우리가 이제 이 종교가 자기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남에게 하화중생이라고 그 상구볼이 하화중생인데 하화중생을 함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방편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자연 환경이 원래부터 주어진 조건이 좋은데다가 여기에 조금만 그 노력을 하면은 많은 대중을 우리가 부처님 문 안으로 포용해 들러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른들에게 평소에 우리가 하는 포교는 말하자면 성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거든. 우리 절에서 뭐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좀 절실하게 느끼는 것은 학교 안에서 학교 교육보다 교실 밖의 학습도 많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볼 때 이런 곳에 자연 학습장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야외 교실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연을 통해서 심성을 개발하는 그런 공부를 많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초등학교 각급 학교에서 앞으로 좀 더 이제 보완을 해서 야외 교육장으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선생님께서 서운함에 이제 주석하신 지 한 20년 된다고 그러셨는데요. 이 서운함에는 이 들꽃 축제 말고도 수행 도량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무의선언을 개설해서 여기 이제 처음에 올라와서 감나무 농장을 단감나무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적이 뭐냐? 선농일치 사상을 실현하는 도량으로 하기 위해서 먼저 그런 토대를 장만해 놓고 그 다음에 이 나무가 좀 자라고 수확이 날 때쯤 돼서 선방을 개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의선언은 다른 데도 역시 다 그렇지만은 특히 여기는 생산 우리가 수행만 한다 그러면 또 생산하고는 거리가 먼데 우리는 수행도 하면서 생산도 하면서 생산불교 생산불교로 하면 생산으로 흘러버리기 쉽은데 거기서 선방을 개원해서 우리가 정진을 여법히 하고 그 다음에 곁들여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양수겸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농일치를 여기서는 애초부터 하는 그런 선방입니다. 선언 이름이 무의선언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무의선언은 뭐 무의 그대로지 뭐. 함이 없이 하는 거. 어디도 이제 걸림이 없는 그런 이제 정진하시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무의선언은 기원한 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역사가? 12년 됐습니다. 12년째 됐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안거철이라서 이 무의선언에도 많은 그 납자들이 수행을 하고 계시리라고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몇 분 정도 방문을 들으셨나요? 20명. 뭐 아주 기초적인 질문인데 선생님께서 안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주시면은 우리 청취자들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안거는 이제 여름 음력으로 4월 보름부터 7월 보름까지 여름 석 달을 하안거라 그러고 겨울에 음력 10월 보름부터 이듬해 정월 보름까지 3개월을 동안거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거가 아닐 때를 해제라 하는데 이게 연속입니다. 이 수행자는 안거철에는 가만히 자선을 하는 거고 해제철에는 동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움직이면서 선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봄, 가을로는 만행을 하기가 좋은 시기니까 만행을 하면서 수행정진을 하고 여름이나 겨울에는 정하면서 고요히 정자하면서 수행을 하고 그래서 안거라는 것은 꼭 하안거, 동안거만이 안거가 아니고 사철 안거고 평생 안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 젊은 시절부터 이렇게 선방에 다니시면서 나는 젊을 때부터 계속해서 선방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이 무의선언 말고도 다른 선방에서 뭐 젊을 때부터 선방에 나긴 났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선방에만 나는 사람은 아니고 이제 뭐 행정도 보고 다른 소임도 보고 또 선방에 나기도 하고 뭐 그랬죠.
종단 또 큰 소임도 많이 맡으셔가지고 아마 또 선방을 다니시 좀 어려웠던 그런 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선생님께서 그 젊은 시절에 선방 다녔을 때 분위기를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젊은 시절에 다니던 분위기를 뭐 특별히 어떻다고 말할 건 없지만은 네. 그때나 지금이나 뭐 크게 다를 거 없어요. 세태가 예. 예를 들어서 3, 40년 전과 지금과 바깥 세상이 어떻게 틀리느냐 예. 따라서 다소의 영향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선방에 전화기도 없고 네. 뭐 일체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조금 다르지. 네. 그의 청교나 승진하는 거나 이런 것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뭐 우리 신세대 스님이라고 표현해야 돼서 이게 적합할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스님들이 아까 선생님 말씀대로 세태에 이렇게 익어 있다가 이 선방의 좀 기율에 잘 적응을 하실 수 있는 적응 잘해요. 아, 그렇습니다. 아주 생각보다는 적응을 잘하고 나는 젊은 사람일수록 더 돋보입니다. 아, 네. 보면 옛날에는 우리가 걸망을 지고 해제를 하면은 막 100리씩 얼마씩 걸어서 가는데 지금 밖에 나가면 자동차를 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진을 하려 하는 그런 신심이나 그런 것은 상당히 젊은 사람을 볼 때 많이 돋보입니다. 예. 참 수행에 대한 원력은 예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다는 그런. 그래서 나는 말씀이시죠. 젊은 수자들을 볼 때마다 우리 한국 불교가 미래가 밝다는 걸 나는 좀 생각합니다. 자꾸 어떤 분들은 좀 너무 걱정하다 보니까 좀 미래가 되겠나 하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아주 좀 잘한다고 봅니다. 네. 스님 말씀 듣고 보니까 참 오늘 큰 희망이 솟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스님 뭐 이 말씀 제가 여쭤봐도 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참선 정진 하다 보면은 뭐 정진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기후도 가져보는데요. 스님 경험을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데 정진함에 있어 가지고 특히 좌선함에 있어 가지고 수마 잠 오는 거, 그 수마가 막 아주 좀 어려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도거 아니면 혼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진을 하면서 가지고 화두를 든다 이래 가지고 화두에 딱 몰두해 가지고 정신을 너무 딱 초롱초롱히 차리면은 그걸 도거라 합니다. 도거. 그러고 그렇지 않으면 혼침이라. 그냥 막 화두도 없고 이것도 저것도 없고 그냥 막 혼침한 거.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큰 장애가 되는데 그것을 자꾸 자기가 체험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그거는 본인이 체험으로 극복해야지 주위에서 뭐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밖에 사람이 모르잖아요. 생각이란 거는 표가 안 나니까. 그래서 본인이 자꾸 그 스스로 갈말을 합니다. 스님께서 젊은 시절부터 무의선언에 이르기까지 선방에서 늘 정진하고 계시고요. 또 평상시에도 하두를 놓지 않고 수행 정진하실 텐데요. 스님께서 참고하시는 하두가 무엇인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목고. 예. 이목고는 어떤 내용을 갖고 있습니까? 이목고라는 것은 이제 그 하나의 어문이거든. 그러니까 이목고는 여러 가지 모르는 거는 다 이목고거든. 그런데 너무 그러면 헷갈려서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목고 하는 거만 하고 있죠. 그러시군요. 이 한 물건이 뭐고 이런 뜻도 되고 이 부처가 뭐고 이것도 되고 부처라는 게 뭐고 이 마음이라는 게 뭐고 뭐 그런 뜻도 되고 본래 이제 자기 본성이 무엇인가 이런 이제 그런 거지. 의단을 갖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스님께서 이게 총
평생 또 이렇게 수행 정진할 때는 아마 은사 스님의 예. 가르침과 영향력이 좀 크서야 생각이 됩니다. 은사 스님 소개도 좀 해주시고요. 같이 모셨던 그 일화도 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은사 스님께서는 지금 열반하셨는데 이제 월자 하자 스님인데 소시 때부터 아주 선방수자로 평생 동안 정진만 하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정화 때 정화불사에 많이 동참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소임도 많이 종단의 소임도 많이 살아셨는데 그래도 소임을 살았다 해서 완전히 소임자로는 안 보고 수자로 보거든요. 평생 동안. 그래서 생활이 철저합니다. 연세가 아주 많을 때라도 꼭 바로 공양을 동참하시고 네. 공양 따로 앉으시고 언제든지 생활이 막 아주 변함이 없어요. 그렇게 엄격하십니다. 그리고 상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에게도 아주 엄격히 다룹니다. 좀 너무 매정할 정도로 그렇게 엄하게 다룹니다. 네. 노선께서 이 대중생활에 아주 철저하시니까 그만큼 또 후학들에게도 좀 엄격하시다고 그런 이제 말씀으로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화제를 조금 바꿔서 우리 큰 스님, 우리 성파 스님 하시면은 참 이 예술 분야에서도 상당한 그 능력을 발휘하고 계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 세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뭐 저희들이 알기로는 20년 넘게 도자기도 굽고 계시고요. 또 지금 서남 배경처럼 들꽃도 이렇게 가꾸고 계시고요. 또 시조에도 상당히 조예가 깊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마 이 쪽빛을 가꾸는 그런 이제 부분도 있으시고 이렇게 다양한 방편을 가지고 지금 수행을 하고 계신데요. 사실 이런 많은 일들을 선생님께서 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큰 힘이 나올까 이런 생각도 갖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많은 일을 어떻게 하실까, 왜 하실까 또 이런 궁금증도 있습니다. 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면은 한 가지도 옳은 게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한 가지도 옳은 게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상 흔히 알듯이 소가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독사가 물을 마시면 독이 된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말은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서 도자기를 한다 할 경우에 그러면은 수행자가 도자기를 했을 경우에 수행자로 남아 있으면서 도자기를 부수을 하느냐 아니면 도자기 하는 도자인이 되느냐 아니면 다른 예능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행자 모습과 수행자 정신과 완전히 수행자로 있으면서 저런 걸 할 때는 그걸 한번 실험해 보는 거죠. 네. 참된 수행자라고 한다면은 경계를 만났을 때 그 경계를 넘을 수 있어야 참된 수행자다 이런 말씀으로도 들리고요. 또 우리 연꽃의 참 그 모습처럼 늘 자성은 청정하면서 세계를 이렇게 아름답게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무한한 그 능력이 그 수행자의 본 모습이라는 그런 또 말씀으로 또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선생님께서 이렇게 이제 많은 예를 통해서 우리 세인들에게 또 새로운 어떤 그 감성도 열어주고 있고요. 또 새로운 정신세계도 열어주고 계신데요. 또 한편으로는 스님께서 이 참 도자기 굽는 일들도 우리가 참 많은 공을 들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텃밭을 가꾸는 일, 이런 일들도 많은 시간을 소요를 해야 되고 그 외에 이런 여러 가지 작업들도 참 시간과 공이 많이 들으실 텐데 언제 스님께서는 또 틈을 내셔가지고 참 참선도 하시고 연불정진도 하실까 또 이런 이제 참 우문 같은 그 세인들의 어떤 궁금증입니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참선을 일로 하면서도 참선을 하고 일로 하면서도 연불을 해야지. 네. 그걸 따로따로 하면은 할 시간이 없어요. 예. 그래서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같이 부여된 시간이고 그것을 일을 함에 있어 가지고 효율적으로 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말은 딴 사람들에게 할 말이 아닌데 예. 동시
구진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동시에 예. 같이 나가는 거. 아. 동시구진.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지 그 뭐 어떤 것보다도 나름대로 이제 생각해서 자 이거 시간은 똑같은데 어떻게 효율적으로 무엇을 해봐야 되느냐, 삶을 어떻게 좀 보람되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동시구진법을 한번 사용해 본 겁니다. 네. 뭐 참 저희들로서는 그 경계가 참 짐작이 잘 안 됩니다. 하나라도 사실 옳게 잘하기도 참 어려운데 선생님께서 이 모든 분야를 다 이렇게 아주 수수한 경지에서 이뤄내고 계시니까 참 대단한 내공을 가지고 계시고 또 그런 수행을 갖고 계신 분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선생님께서 참 도자기에 굉장히 깊은 조예를 갖고 계신데요. 지금 저희에게 차를 한 잔 주셨는데 이 도자기도 선생님께서 이렇게 만드시나요? 여기서 다 만들어. 아, 그러십니까? 보통 1년에 도자기 작업은 어느 정도 하고 계십니까? 그 짬이 없습니다. 네. 내가 안 하는 대로. 그 도자기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스님께서 그 16만 네. 도자 대장경을 완성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 이 대장경 제작을 발언하시게 되셨는지요? 도자기 도자기 자체가 네. 나는 도자기를 하기 위한 도자기가 아니고 말을 따로 띄어서 하면은 불교 예술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네. 그거보다 더 적극적인 말로는 우리의 부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이 이제 경인데 네. 그 경은 이제 말하자면 부처님 말씀이니까 말하자면 법살이라고 해도 과언 아니거든.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우리 한국 불교가 은필칭 호국 불교라고 했고 네. 사실 그렇게 해왔고 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종교도 많은 다종교 시대고 사회도 많이 다양한 시대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 불교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어떻게 기여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봅니다. 네. 그래서 각 분야별로 지금 불교인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많이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고 있는데 저한테 물으니까 내 생각을 말하는데 우리가 호국 불교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큰 문제가 국토 통일과 민족 화합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통일이라 하는데 통일에 우리 불교가 어떻게 기여해야 되느냐 그 점을 나는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점을 생각하다 보니까 해인사의 팔만대장경 말하자면 고려장경인데 네. 이 고려장경이 조성된 그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 아주 국군이 풍전등화일 때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분들이 정성과 정성을 모아서 불보살의 가피력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이 나라를 회복할 수 없다. 네. 그 당시 입장으로서 네. 그러니까 불보살의 가호를 입어서 이거는 국권을 회복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에서 이 장경을 조성했다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시대에 역시 나도 장경을 조성해서 통일을 한번 이루어본다 그런 이제 뜻을 가졌지요. 네. 그래서 그 대장경을 굽기 위해서 대장경은 이 도자 대장경입니다. 네. 경이를 하면은 남방에서 많이 유행된 그 폐엽경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중국이나 한국에는 종이에 쓴 필사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해인사 대장경은 세계에서 제일 완벽한 대장경입니다. 네. 목판 대장경으로서. 네. 그리고 중국에는 이제 장산 석경이라는 게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그 석경이 있습니다. 네.
돌에다 새긴 거. 네. 그러면 이제 나는 이 시대에 그 재질을 도자로서 도자 대장경을 한번 조성해서 통일을 한번 이룩해 본다. 그런 뜻에서 지금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하려 하니까 도자기를 알아야 되는 거라. 네. 예. 도판으로 도자 대장경을 하려 하니까 도자를 모르면 도판을 못 굽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도자기를 익히게 된 겁니다. 예. 도자기를 하기 위해서 도자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래서 네. 위에 삼천불전이 삼천불도 모셔졌는데 네. 나는 도자로 삼천불을 모시고 도자로 16만 대장경을 모시는 거라. 네. 그래서 그런 신앙의 목적, 우리 불교 예술의 목적, 그걸 해서 이 도자기를 하지. 도자기 하는 사람은 천지인데 뭐 내가 네. 굳이 도자기를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예. 선생님께서 하다 보니까 도자기를 예. 하게 되는 거라. 도자기에 이렇게 오랫동안 공을 들이신 이제 이유를 예. 이제서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사실 지구상에서 참 유일하게 저희들이 이제 분단 국가로 남아 있고요. 예. 또 사실 우리가 정치 경제의 많은 부분들이 또 그런 통일과 맞물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스님의 그 큰 발언이 우리 민족 화합과 또 통일에 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또 그런 바람도 꼭 됩니다. 가져보겠습니다.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스님 말씀 듣다 보니까 많이 다가왔어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스님의 그 말씀 듣다 보니까 저 이제 들녘 한복판에 큰 지금 건물이 한 채가 보이는데요. 저 건물은 어떤 용도로 지금 건축하고 계십니까? 장경 모실 장경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도자 대장경. 예. 이제 뭐 불사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셨는지요? 상당히 많이 진척되었고 네. 금년 내로 축대하고 안수장이 금년 내로 끝납니다. 네. 끝나고 부속 건물이 또 지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직도 한 몇 년 더 걸릴 거라고 봅니다. 예. 저 이제 장경각이 빨리 완성이 되어야 예. 16만 도자가 예. 아주 고인재 모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그때 또 기대하면서 또 저희 많은 불자들이 함께 같이 이렇게 마음을 모아줬으면 하는 또 그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또 사실 뭐 서남하면은 뭐 우리 불자들이 또 잊지 못하는 사실은 입맛이 있습니다. 그게 서남 된장이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바로 뒤쪽으로 이렇게 많은 장독대가 보이는데요. 이 서남 된장은 스님께서 언제부터 관심을 갖고 만들고 계셨는지요? 이것은 이제 나는 조금 출가인이지만은 네. 좀 뭐 우리 민족의 전통 문화와 그런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전통 문화를 지켜야 된다. 그런 관심이 많은데 여기는 이제 우리 통구사는 부산이 가깝기 때문에 부산은 또 역시 항구이기 때문에 일본이나 이런 외국에서 좀 거기 가까운데 일본 된장, 일본 간장, 일본장이 막 부산에 상륙을 막 하는 거라. 네. 상륙을 예. 해가지고 이거 막을 길이 없는 거라. 상인들이 사가지고 오고 네. 또 이용하는 자들이 그 맛 좋다고 이용하니까 아, 그렇죠. 네. 이거 막을 길이 없잖아요. 네. 네. 또 뭐 무역을 제재를 할 수도 없고 이래서 이제 이걸 대치하는 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래서 이제 우리 된장, 우리 간장이 일본 된장, 일본 간장보다 낫다는 걸 시민들이 인식할 때 네. 스스로 그걸 배척하는 거라. 네. 그거 하지 마라 해가고 말 안 듣는다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것의 좋은 것을 한번 이렇게 알리니까 다 알잖아요. 네. 우리가 옛날에 다 담아 먹었기 때문에. 그래 잠깐 잊었던 거라. 우리가 너무 도시화가 급하게 도시화되고 생활이 급하게 바뀌는 바람에 우리가 하고 있던 걸 잠시 깜빡 잊어버리는 거라. 그래서 이게 나오니까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이것뿐 아니라 뭐 도체 지금 우리 그걸 많이 만들어요. 완전히 유행되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우리 장이 막 깔리니까 외장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게 지키는 방법이라. 참 우리의 전통 입맛을 스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런지 또 스님은 우리의 그
염색 기술에 대해서도 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가지고 천년 염색에 대한 그 전시회도 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인가 제 기억은 그런 것 같은데요. 좀 설명해 주시죠. 이제 염색 이건 이제 요즘 말로 칼라 문화인데 네. 예, 우리나라가 불교 문화일 때는 가야로부터 신라 고려 때까지는 전체가 불교 문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칼라를 많이 숭상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조에 와서 숭류 응불 정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칼라 문화가 다른 정치 정책과 마찬가지로 이거 같이 따라서 이거 좀 소멸해 가거든요. 네. 우리나라가 백이민족이라 하는데 이조 500년에서 이조 한 300년 정도밖에 백이민족이 아닙니다. 네. 그 외에는 백이민족이 아니라 칼라 문화민족이라. 네. 근데 유교를 숭상하다 보니까 정황적백에서 다른 거는 이 불교에서 불교에는 보상계라든지 불교에 뭐 하는 거 전부 다 장엄이 전부 다 칼라잖아요. 그렇죠. 오색 예, 찬란하고 단청부터 시작해서 네, 모든 것을 불화 뭐 이래가 절에서는 색상을 많이 썼잖아요. 네, 네. 그리고 스님들 어복만 하더라도 농라의상 홍가사라고 예. 벌써 어복도 전부 다 염색을 해가 물들이잖아요. 가사도 그렇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그것이 우리의 전통 문화인데 불교를 억압한가 같이 이제 이게 조금 사라진 거라. 네. 그러나 이제 조금씩은 있었지만은 네. 영 없어지진 않았지만은 많이 좀 쇠퇴했다고 보죠. 네. 그런데 불가에서만은 그 지켜왔어요. 네. 불가에서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전통을 개성하고 한번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번 시작해 본 거죠. 네, 그러시군요. 어떻습니까? 염색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도 뭐 스님께서 처음부터 알고 계신 건 아니실 것 같고요. 어떻게 독학을 하셨습니까? 좀 배움이 계셨습니까? 이제 그 여기에는 쪽물을 그 좀 어려워가지고 내가 몰랐는데 이게 쪽을 장독 뒤에 밭에 쪽을 이래 다 심어놨거든요. 네. 심어놓고 이제 쪽은 심어놨는데 염색할 방법은 모르고 있는 거라 나는. 예. 그래가 여기 절에는 신도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어떤 노보살님이 가 아이가 이게 쪼가이가 이게 어디서 났노? 하는 거라. 네. 그래가 나는 됐다 이래가지고 그 노보살님 막 모셔다가 매일 부산에 가서 차로 모시고 오고 막 모시다 드리고 이래가지고 그걸 배웠죠. 예. 옛날부터 이제 노보살님들이 예. 하시는 방법을 하시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대구에 있는 분도 내가 찾아가고 또 어디 있는 분도 찾아가고 이래가 뭐 그걸 물어보고 또 모시고 와서 직접 해보기도 하고 그래요. 스님께서는 그 종이 그 감지 하는 법도 600년 만에 뭐 재현하신 걸 그렇게 제가 전해 그렇진 들었습니다. 않고요. 예. 그 이조 때도 감지가 있었고 예. 이제 많이 없었다 이거지. 네. 고려 때는 많이 성하다가 고려 때는 이제 감지 금리 사경을 많이 성하다가 이조 때 와서 역시 이제 불교 문화 쪽을 억압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못했지요. 네. 또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그래서 하긴 했어요. 예. 우리 통무사에 법화경 금리 사경이 있는데 네. 경운 스님이라고 그 스님이 이제 사경한 것이 있거든요. 그건 이조 때 건데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시군요. 그 뒤에 많이 안 했지요. 예. 안 하고 거의 그 후로는 많이 감지 만드는 자체를 잘 몰랐고 네. 그리고 이제 쪽물을 들임으로 인해가 이제 감지를 알게 됐죠. 네. 만들게 됐죠. 스님께서는 참 우리 전통의 맥들이 많이 이렇게 단절되는 부분들을 참 이렇게 계속 이어서 좀 대중화시키는데 참 많은 노력을 해오셔서 오늘 우리가 참 잊고 지냈던 우리의 옛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많은 기회를 제공해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는 참 큰 어떤 문화에 어떤 그 도움을 주신 그런 어른으로서도 또 기억이 됩니다. 선생님께서 또 중국에서도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또 전시회도 여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좀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재미로 장난삼 해보는 거지 뭐. 언제 뭐 전시를 여셨는지요? 2005년에 네. 중국 미술관에서 전시를 한번 했습니다. 네. 뭐 중국인들의 반응은 어떠셨는지요? 그거 뭐 지자랑 뺏기도 되나? 내가 말하면. 그래도 아무래도 또 중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가신 큰 선생님께서 전시를 하니까 뭐 중국 사람들의 또 반응도 컸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이제 나는 중국 전통 산수화를 중국에서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배우기 시작하고 네. 거기서 이제 그림전을 했는데 중국 미술관이라고 북경에 있는데 네. 그건 중국 공산당에서 정부에서 직접 관장하는 미술관입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국제연합전은 우리나라 사람도 참가한 사람이 있는데 네. 개인전을 한국 국적을 가진 인으로 네. 개인전은 내를 처음이라 합니다. 그 네. 미술관에서 이야기하는데 이제 우리가 국교가 된 지도 얼마 안 됐고 네. 네. 또 한국에 많은 화가들이 저명한 화가들이 많은데 그게 좀 친숙하지 못해서 아마 그런 모양 같은데 나는 거기서 살고 있었으니까 예. 그 내가 좀 뭐 가능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 한번 해봤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아주 지나가시는 말씀으로 한번 해봤다 그러시지만 사실은 그렇게 한국인으로서 단독 전시를 연다는 게 선생님 말씀 맞다나 참 처음이고 참 어려웠던 그런 이런 평상시에 선생님께서 사왔던 그런 기와 예를 뭐 중국 사람들이 크게 감동을 받아서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평생 동안 글씨를 써왔기 때문에 네. 서예를 했기 때문에 평생을 붓을 잡았기 때문에 서화 동문이라 하거든. 예. 서와 글씨와 그림이 근원이 하나다 이거라. 네. 서와 동문이거든. 그래서 글씨를 쓰는 그 힘으로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되어보는 거라. 예. 이제 그림에 대한 그 구도라든지 그 그림에 대한 그 법이 있거든. 네. 그 법만 익히 보면 그냥 붓으로 하는 거니까 그냥 돼보는 거라. 평상시 이제 필력이 있으시니까 그 힘이 필력보다도 또 화력으로 또 붓으로 이렇게 같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말씀이시군요. 예. 예. 또 스님의 또 뭐 자꾸 스님 뭐 내 자랑 같아서 말씀 못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또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1984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때 성파 시조문학상이 최초로 제정이 되었었고요. 그 이후로 그게 영남시조 100일장이 또 제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한국 문단에서 그 시조 문학 분야에 있어서는 아주 큰 획을 긋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도 이제 84년도니까 80년도 초기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로 그때 사회상이 좀 그 할 때인데 네. 자꾸 우리 이제 전통 하는데 전통 문화에 나는 관심이 원래 많았기 때문에 시조는 이거 문학 중에서도 순수 우리 문학이거든요. 네. 시조만은 우리 민족 문학이라. 그래서 그 자유시나 이런 그냥 시를 많이 쓰고 다른 문학 쪽에는 많이 하는데 시조 문학 쪽에는 이거 뭐 구태연하고 뭐 좀 캐캐문 거라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고 시조 문학에 관심을 많이 안 가지는 거라. 네. 그 시조 시인들이 물론 애쓰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대중화가 많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대중화를 시켜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봄에는 이제 우리가 농사를 지으면은 씨 뿌리고 가꾸는 계절이고 가을에는 이제 수확하는 계절이잖아요. 네. 그래서 봄에는 4월 초 부처님 오신 날 기념 봉축 행사로 네. 이 100일장을 여는 거라 나는. 네. 그래서 100일장은 이제 초등부로부터 해서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 일반부 해서 100일장을 열어서 신인들을 길러내는 거고 네. 씨뿌리가 키우는 강아지거든. 네. 이제 가을에는 이제 시조 문학상을 제정해가지고 네. 기존 시조 시인들, 시조 보급에도 공로가 많고 시조 시에도 능하고 수준이 높고 이런 분들을 이제
그 심사위원회를 둬가지고 네. 그 심사를 해서 선발을 해서 그 이제 격려 차원에서 시조문학상을 주고 네. 그래서 이제 춘추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23년째 했어요. 아, 네. 지금 금년에도 했는데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부산 경남 쪽에 시조 시인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참 씨도 뿌리고 또 이렇게 과실도 거둔다는 그런 말씀이 참 공감이 가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이 백일장에 대한 어떤 건의도 상당히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중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 백일장에 그 장원을 한다든지 입상을 하면은 아마 대학을 진학하는데 그런 어떤 가산점도 받게 되고 뭐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것도 이제 그 건의가 돌았어요. 시조시인들이. 네. 처음에 영남 시조 백일장이라 하다가 네. 전국이라 해야 된다 이거라. 예. 그래가 이제 전국으로 확대하자 이래서 이제 지금 전국 시조 백일장이거든. 네. 네. 그리고 전국 시조 백일장을 하니까 전국에서 장원이거든 말하자면. 네. 이 참가하는 저 고등학 장원은 전부 전국 장원이거든. 네. 전국 백일장이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요 부산 대학을 비롯해서 이 지방 대학에 또 다른 데까지 금년에는 강원도의 학생이 네. 경기도 학생이 장원을 했어요. 아하, 그리고 그것도 지금은 이제 이게 많이 외지에서 많이 이제 참가합니다. 네. 참가하고 대학 진학에 문학 특기생으로 예. 그냥 들어간답니다. 아. 예. 아주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지금 대단합니다. 그러시군요. 선생님께서 참 안그 중에도 장시간 시간을 내주셔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저희들이 들려주셔서 아주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끝으로 선생님께서 앞으로 예. 선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은 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원은 뭐 중생무변 서원도 뭐 무상 불도무상 서원성 뭐 그거 다 서원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제 첫째 서원은 불도의 무상함을 성취하는 것을 이제 서원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한국뿐 아니고 우리는 세계로 향해서 포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불교가 만약에 음식 같으면은 이 음식의 자료는 지금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음식화 요리를 해서 보급을 시켜야 되는데 그것만 좀 연구하면은 그다다 비교해서 안 되겠다 안 됐습니다만은 네. 지금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못지않는 한국 불교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도 젊은 성녀들이 많이 정진하고 있지만은 요즘 젊은 스님들에게 많이 기대합니다. 나는 네. 젊은 스님들은 교육도 많이 받았고 학력도 많이 높고 그래서 뭐 다양한 것을 다 갖춰가 있어요. 그래서 절에서 하는 공부만 좀 열심히 하면은 그 전에는 우리가 절에부터 먼저 돌아가 사회학을 익히려 했거든. 네. 지금은 사회학을 익혀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들어오니까 절의 것을 절 공부를 많이 익히게 되면은 이것이 금상첨화가 돼서 많은 인류들에게 불교를 포교를 많이 할 수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특히 한국 불교가 유망하다고 봅니다. 네. 예. 선생님께서 늘 이렇게 불방일하는 그 정진의 모습이 저희 후학들에게는 큰 기감이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의 그 덕화가 많은 세인들에게 널리 전해져서 불교 그 홍보에도 크게 기원하기를. 내가 소원이라면은 그런 것이 원이고 네. 또 그 많은 불자들도 그렇게 믿어주고 하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 자, 선생님 좋은 말씀 고맙고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우리 불자들에게 늘 귀한 말씀 전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